전주에서 토종 빵 제품을 생산하며 명성을 쌓은 한 사회적 기업이 노사 갈등과 경영 악화로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쌀 목표 가격제 관련 법안이 선거법과 검찰 개혁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전주 MBC 뉴스와 함께한 2019년, 오늘은 태석산의 발암물질 매립으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완주 폐기물 매립 정책의 난맥상을 되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입지를 굳혀온 천년누리푸드가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고질적인 사내 갈등이 원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회적 기업의 한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전주시청 근처에 창립한 천년누리푸드입니다. 국산 농산물 구입과 장애인, 노인 직원 고용에만 영업 순이익의 3분의 1을 사용해 3년 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자체 개발한 비빔빵이 호응을 얻으면서 사회적 기업의 성공 사례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5달 가까이 이어진 적자로 내년 초에는 폐업을 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회사의 위기는 제품 자체보다 고질적인 사내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해 천년누리푸드는 모 백화점에 입점한 제과점에 2억 원어치의 빵을 납품했는데 상대 업체가 갑자기 폐업하면서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수금을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의견차가 생겨 업체 대표와 일부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커졌고 서로의 허물을 문제 삼아 고소 고발전까지 벌어졌습니다. 회사는 연락이 되는데 굳이 법위로 할 필요가 있냐. 횡령이나 배임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달래서 잘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저는 주장을 계속했던 거죠.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명확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남는 빵을 상습적으로 챙기는 등 재고 관리에 구멍이 뚫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업체 대표는 일반 기업에 비해 조직이나 경영이 느슨한 사회적 기업의 특성상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일반 기업에서 손도 못 볼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말만 밀어요.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지만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노인들과 다른 제과점에서는 맛볼 수 없는 독특한 빵을 응원해온 시민들은 소중한 지역 자산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조마조마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넉넉한 연말을 보내야 할 농촌이 지난해 생산된 쌀값마저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국회가 목표 가격을 정하는 법안 처리에 손을 놓으면서 빚어진 일인데 농민단체에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20년째 쌀농사를 짓고 있는 최시영 씨.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됐음에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빠듯한 살림 속에 쌀 변동직불금 지급이 올해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농협에다가 지금 갖다 쓴 돈 같은 것도 지금 제대로 갚지를 못하고 있고, 그러면 내년에 오면 계속 누적이 되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변동직불금은 쌀 수확기 평균 가격이 목표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7년산 쌀에 대해 전북에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900여억 원이 지급돼 농가에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목표 가격을 담은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세우고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도 선거법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으로 또다시 법안 처리가 안개 속입니다. 정치권에서 농민들의 어떤 이야기라든가 이 현장의 농심의 목소리를 듣지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아주 큽니다. 참다 못한 농민단체가 국회의원을 고발하기까지 했는데 지자체도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시급히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정치권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과 책임 회피 속에 땀 흘려 농촌을 지킨 농심이 멍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한때 회복세를 보이던 돼지고기 값이 다시 곤두박질해 전북 지역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돼지 열병 이전 돼지고기 출하 가격은 킬로그램당 3,500원 선이었지만 돼지 열병 발생 이후 2,500원 선까지 떨어졌다 잠깐 3,000원 선으로 회복했고 최근 다시 2,800원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양돈 농가는 돼지 열병 여파에 최근에는 연말 회식 문화도 달라지면서 수요 감소로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수두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어린이 예방접종을 강화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달 초에만 2,100여 명의 수두 환자가 발생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전북 지역 환자도 급증했습니다. 시군 보건당국은 15개월 미만 유아는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하고 있으며 수두 확산 방지를 위해 환자 발생 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물에서 실제로 나는 냄새하고 여기하고 나는 냄새하고 거의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습니다. 지하수 오염 되고요. 침출수 발생하고. 보호매립장 주변 하천이나 지하수 정기적으로 수위감사 실시 내역은 전반적으로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수의 처리 방안을 제시해서 7월 중순경에 매립장의 지적의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5월 전주문화방송은 완주군에 있는 한 폐석산이 고약한 악취와 함께 썩어간다는 보도를 계기로 수차례에 걸쳐 허가 과정의 여러 불법 의혹과 허술한 관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완주군이 내년부턴 예산을 세워 제대로 된 관리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허술한 행정이 남긴 고화토 산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답답한 처지가 됐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비소와 페놀 등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발암물질 성분이 검출된 완주 비봉면 폐석산. 하수 찌꺼기에 석탄재를 섞어 만든 고화토가 물에 녹아내려 고약한 악취까지 내뿜고 있지만 실은 2년여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던 곳입니다. 지난 2012년 환경평가 당시 업체가 제출한 계획대로면 지금 이곳은 폐석분, 그러니까 돌가루가 묻혔어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매립이 다 끝났을 때 매립장 풍경은 180도 달랐습니다. 완주군이 폐석분을 매립하는 조건으로 환경평가를 진행해 매립 허가를 내줬는데 이후 고화토 사용을 직권으로 허가해주자 업체가 폐석분보다 20배가 넘는 양의 고화토를 불법으로 쏟아부은 겁니다. 그 당시 봤을 때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로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소규모 환경 한번 받으면 그로 끝이고요. 그러면 정기 회비를 할 수 있는데 복토제 이렇게 했을 때는 법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완주군은 이런 불법 매립을 아예 눈감았습니다. 고화토 사용을 허락하기 6개월 전 환경부가 완주군에 보낸 공문입니다. 비봉 매립장을 폐석분보다 더 많은 고화토로 채우는 게 불법이냐는 질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완주군은 무시했습니다. 결국 허가 범위를 넘어 불법 매립이 이루어졌는데 이상이 없다며 도장까지 찍어준 겁니다. 불법을 알면서도 고화토를 허가한 정황은 더 있습니다. 고화토는 익산의 한 환경업체가 개발해 낭산면 폐석산에 묻힐 예정이었지만 익산시의 반대로 소송까지 밟아 계획은 완전히 무산됐고 비슷한 시기 완주로 건너가 비봉면은 물론 둔산리에도 불법 매립이 진행됐습니다. 일정이랑 시기가 거의 얼추 맞아요. 고화토가 거의 그 성상이 거의 맞다고요. 만약에 위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죠.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중금속 침출수가 임시 저장 물탱크에 가득 찬 것도 모자라 흘러 넘쳤는데 완주군청 일간지 출입기자에게 관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나 관원 유착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변경으로 좀 했다가 지금 이제 입찰로 띄웠어요. 부실 행정에 청구될 혈세는 앞으로 20년간 130억 원. 비봉 매립장엔 하천 오염을 막는 정화시설 설치를 검토한다는데 주민들은 꿈에도 없던 고화토산을 바라보고 살 생각에 눈앞이 캄캄합니다. 용역해가지고 내년도 여름에 그 공사를 한다고 하면 비 오면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냐고. 이거 지금 현재 지금 위에 이 폐수 이쪽 위에는 하나도 건들도 안 했습니다.
완주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제 해를 넘겨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불법을 감수한 배경을 놓고 군 안팎의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 파장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종윤 예비 후보는 지방검사장 직선제 등을 통한 문재인 정부 개혁을 완수하고 지방 분권을 확립하겠다며 정읍 고창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예비 후보는 낡고 무능한 기성 정치를 타파하고 젊은 정치로 전주에 희망을 열겠다며 전주 을 선거구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정의당 정상모 예비 후보는 기득권 정당의 한계를 넘은 정의당 후보로서 정치 개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남원 임실 순창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전북 의석수 유지가 가능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내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임시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청해 선거법과 검찰 개혁,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불가능해 법안 처리가 무난할 전망이며 도내 지역구 10석 모두 인구 하한선을 충족해 의석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에코시티에 중학교를 추가 설립하는 방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반려돼 교육 여건 개선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초 개교 예정인 화정중학교에 이어 2022학년도 설립을 목표로 일명 자연중학교 신설 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했지만 구역 내 세대수 조건 불충족이라는 이유로 이번까지 3차례 반려됐습니다. 현재 에코시티에 거주하는 중학생 480명이 같은 학군 내 다른 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인데 중학교 추가 설립이 늦어지면서 과밀 학급과 통학 불편 등 학습권 침해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가 연말 연초 홈 3연전을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리그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2위에 올라 있는 KCC는 군산에서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며 선두에 오른다는 각오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라거나와 이대성 등 국가대표 선수들의 대형 트레이드 직후 맥을 못 추던 전주 KCC. 어느새 전열을 다듬어 승수를 쌓더니 최근 5연승으로 리그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곧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상승세를 타며 다시 한번 우승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ou know, just playing with each other every day, you're gonna get better and better. You know, we learning each other. I already knew, you know, Bronco and KC, but you know, I'm getting used to the. 전주 KCC는 선두 서울 SK와의 맞대결을 시작으로 울산 현대모비스와 원주 DB 등 전통적인 강팀과의 경기를 잇따라 군산에서 치릅니다. 이번 군산 3연전을 통해 2.5게임 차인 SK를 끌어내리고 선두에 등극한다는 각오입니다. 지금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지금 현재 5연승이고 또 SK와의 경기가 저희한테는 선두권을 치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KCC는 지금까지 군산에서 치른 20경기에서 14승을 거둘 정도로 승률이 좋아 자신감이 높습니다. 1년 만에 군산을 찾아온 만큼 팬 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산은 1년에 3경기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군산 팬들을 위해서 선수들이 더 스킨십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군산을 찾는 전주 KCC. 최근 기세를 이어가며 올 시즌 첫 선두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대학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수시 미충원으로 인한 2월 인원이 발생해 정시 모집 규모가 커졌습니다. 전북대학교의 경우 최저 학력 기준 미달이나 등록 포기로 수시에서 342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정시 모집 인원이 1,730명으로 늘었습니다. 원광대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440명, 전주대는 282명이 수시 2월로 정시 모집에 포함돼 각 대학마다 모집 단위별 전형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이 전북벤처기업청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전주 효자동 전북중소벤처기업청 4층으로 자리를 옮긴 금감원 전북지원은 민원 상담센터 확대 설치 등을 통해 금융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금감원 전북 지원 이전은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인 전북은행 건물에 입주해 있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이뤄졌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무주군 공무직 지부에서 100만 원 보내왔습니다. 김제시 공덕면의 최경석 씨가 1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원 출신으로 공정방송을 위해 애쓰다 세상을 떠난 고 이용마 MBC 기자를 추모하는 사진전이 전주 MBC 로비에서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열리는 추모 사진전에서는 고인이 기자와 노조 홍보국장, 해직 시절에 꿋꿋이 언론 자유를 위해 활동하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020년 상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2급 지방이사관의 나석훈 일자리 경제국장을 3급 부이사관의 전병순 총무과장과 김형우 임실 부군수를 각각 내정하는 등 승진자 126명을 발표했습니다. 도는 업무 수행 능력과 경력, 근속기간 등을 고려해 승진자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비와 함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서해안을 중심으로 밤부터 적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